좀 전에 카테고리를 생성했다면 상단 메뉴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 메뉴 등록을 하기 위해 내 메뉴의 관리, 여기 보시면은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관리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 전에 등록했었던 상단 메뉴를 아까 전에 등록했었던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상단 메뉴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는 우리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들 중에 4개까지를 위쪽에 올려서 띄울 수 있는 메뉴를 상단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를 4개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카테고리 4개를 상단 메뉴로 띄울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확인. 자, 내 블로그 가보면은 이 위쪽에 블로그, 프롤로그 그 옆에 보시면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등의 상단의 카테고리 4개가 이렇게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많을 때 일단 상단에 무조건 고정되는 카테고리가 4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상단 메뉴 등록이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꾸미기라는 부분을 볼 건데 페이지로는 31페이지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는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꾸몄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져 있는 미리 캔버스로 만들 계획이에요. 자, 블로그를 방문하면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프로필하고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은 내 블로그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놓을 간판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판의 사이즈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 타이틀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직접 등록 잠깐만 눌러볼게요. 얘가 가로가 966에 세로는 작게는 50에서부터 600 픽셀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간판의 사이즈를 얼마만하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가로는 966으로 고정돼 있고 세로는 한 300 정도 제작을 해 볼게요. 뭐 400을 하실 분은 400을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활용했었던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로 들어왔습니다. 로그인해서 볼게요. 미리 캔버스야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기억하시겠죠? 자,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를 가로가 966. 세로를 몇을 줄지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50에서부터 600까지 가능해요. 50은 너무 적으니까 저는 그냥 300을 줘볼게요. 그리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간판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내가 300이 혹시 작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사이즈를 늘리는 건 이 위쪽에서 직접 입력해서 수정해 주셔도 돼요. 400은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일단은 좀 세팅을 해주세요. 350이면 한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요 정도. 그러면 저는요 이번에는 966에 350 사이즈로 만들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예 처음부터 꾸며도 좋은데 그냥 기획전 템플릿에 있는 모양을 조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애기들은 치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요. 요소에서는
어린이날 세일이 아니고 여기가 해서 뭐 여기도 아이 그림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룹 지어져 있으니까 그룹을 풀면은 애 그림만 지을 수도 있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기획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글씨를 좀 키워서 쓰는 걸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올려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히 판매하는 상품이 없다면은 그냥 여기 요소에서 대략적으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은 언제든지 만들어서 바꿀 수 있으시니까는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제작도 가능하실 거고, 아니면은 아예 내가 이걸 생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생으로 만드셔도 돼요. 꼭 타이틀을, 템플릿을 골라서 시작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흰색 창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꿀템이라고 했으면 색깔을 저는 약간 노란 색깔로 가고 싶고요. 밑에다가 요소를 넣어서 도형을 사각형을 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릿만 자꾸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으실 거라서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디자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보면 템플릿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발을 그리고 여기다가 꿀 흐르는 느낌, 그 다음에 꿀 모양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조금 넣고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셔도 돼요. 꼭 템플릿을 골라서 그 템플릿대로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만드셨다면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PNG로 받겠다. 그리고 지금 뭐 투명한 배경은 할 필요 없으니까 고해상도로 받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 폴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고 저장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 블로그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만드셨는지 먼저 보고, 다 만드셨다면 이거를 이제 블로그 프로필에 넣는 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저장한 이미지를 이제 블로그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에 내가 만약 타이틀에다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프로필 영역의 관리를 누르시거나 상단의 내 메뉴의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꾸미기 설정 탭에서 타이틀 꾸미기 해서 직접 등록을 눌러주시고, 여기 파일 등록을 해서 좀 전에 우리 만들어 저장하셨던 그 타이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여기 폭 높이를 350을 줬으니까 영역의 높이는 35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블로그 제목은 나타나는 게 싫으니까 표시를 체크를 풀게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적용하시면 이 위쪽에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간 채로 나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 이렇게 가서 영역 높이 아까 설정한 높이 있죠? 저는 350을 줬었고요. 자, 디자인 영역에 직접 등록을 눌러서 파일 등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일 선택하시고 영역 높이 350 맞췄으니까 그대로 이제 적용. 그리고 여기 블로그 제목 표시는 체크를 풀었어요. 지금 10번인데 제작한 타이틀의 높이를 적용하기 위해 영역 높이에 200을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책에서는 200만큼으로 높이를 준 거고 저는 350을 준 거니까 저는 이제 350을 입력을 했고요. 블로그 제목에 여기 표시를 체크를 풀어서 제목이 표시되지 않게 하고 적용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타이틀이 적용돼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잠깐만 저장해서 놓을게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GIF로 닫아줬네 또. 이상하게 저는 JFIF로 많이 받아지죠. 아이, 또 한 번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거 같은데 종을 안 봤네. 아, 사진 경로에 저장했구나. 일단은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배경을 날리고 싶다. 미리 캔버스 안에서는 글쎄요, 유료 버전에선 제공해줄지 모르겠지만 무료에선 제공을 하진 않는 기능이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포토샵에서 하시면 되긴 한데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 툴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포토샵을 써볼까요? 일단은 퀵 셀렉션으로 이 장미꽃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됐죠? 컨트롤 J를 하면은 복사가 됐을 거고, 얘를 가리면 장미꽃만 남고, 이거를 저장하실 때 이거를 PNG로 저장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때 보통 쓰는 게 포토샵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투명한 이미지? 투명해진 거 보이죠? 근데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의 경우는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 배경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배경 제거할 수 있는 툴들이 나온다라고도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자, 눌러서 여기다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올리면 자, 이렇게 따주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경로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 또 경로 안 받나? 여기 생겼었는데 못 봤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명 이미지 만드는 거는 포토샵으로 하시는 게 원래 더 정통이긴 하지만 포토샵을 잘 모른다면은 리무브 비즈라든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창을 닫아 버렸나 보네. 자, 또 다른 질문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세부 디자인 설정에 대해 이번엔 조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창을 닫아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지금 설정해 놓은 타이틀이 계속 보이죠? 자, 세부 디자인 설정을 좀 소개할 건데,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이 와보면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타이틀, 우리 스킨 배경이라는 건 이 바깥쪽에 스킨을 말하는데, 내가 만약 컬러를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등록으로 제작한 어떤 상단 영역에 이미지를 넣거나 하단 영역에 패턴을 넣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타이틀은 타이틀에 아까 설정해 보셨듯이 높이라든지 블로그 제목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네이버 메뉴라는 거는 요 위에 보면 내 메뉴, 엘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데를 어떻게 꾸밀 건지예요. 그래서 디자인 마음에 드는 형태로 꾸며주시면 되고, 블로그 메뉴는 이 밑에 있는 이 메뉴인데요. 역시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 색이 원래 색깔이고 강조색이 눌려있는 색깔을 강조색이라고 해요. 전체 박스는 안 이뻐요. 추천은 안 해요. 자, 구성 박스는 각각의 카테고리 구성에 따른 뭐 박스라든지 이렇게 구성 박스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박스라는 거는 그룹을 묶어 놓은 박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요소들이 그룹을 묶어서 보여주는 박스를 그룹 박스라고 하는데, 역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 댓글 스타일은 글이나 댓글이 적히는 형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글이 적힐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프로필 이미지를 넣었나 넣지 않았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메뉴고요. RSS 로고를 넣거나 위젯의 모양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디자인 적용에서는 블로그의 세부 디자인들을 좀 더 맞게 세팅하실 때 쓰는 게 세부 디자인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조금 넘겨서 49페이지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블로그의 첫 단장은 꾸몄어요. 나머지 이제 글을 적는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적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트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스팅이라는 단어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사항들 49페이지에 앞쪽에 나와 있죠. 자, 문장은 간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긴 문장은 사람들이 읽을 때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적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한 문단은 서너 줄 정도로 적당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용마다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가지고 꾸며주시는데, 관련된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자, 글쓰기 사이에는 인용구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오타를 찾아 수정하는 것들을 블로그 글 쓸 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블로그에 첫 글을 입력해 볼 건데요. 여기 여기 프로필 창 옆에 보면 글쓰기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글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에디터 창으로 들어와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50페이지 전까지 49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 봤던 때랑 거의 좀 비슷하게 생긴 에디터 창이 나왔죠. 예, 왜냐면 블로그 만든 네이버에서 만든 게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창이 비슷해요. 자, 여기 제목을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할 건데, 여기서는 라운지 라이프 블로그 시작이라고 적었지만, 저희는 저희 몰 이름 뒤에다 블로그 시작을 적을게요. 그래서 저는 몰 이름이 생활 꿀템 소개 블로그 시작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몰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 있다면 요 위에를 보세요. 이게 지금 몰이란다 블로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블로그 이름 뒤에다가 블로그 시작이라고 적고, 내용 부분에 클릭해서 여기다 내용부를 한번 적어보죠. 건강과 함께 어쩌고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적을게요. 지금은 물론 다른 멘트로 적어보실 분은 다르게 적어보셔도 돼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발행이라고 있어요. 여길 누르면 이렇게 어느 카테고리에 발행할 거냐 뜹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를 지금 얘는 어디다 넣나 봤더니 일상을 누려요에다가 넣네요. 그럼 일상을 누려요 카테고리에다가 고르고 공개는 전체 공개할 거고 발행은 댓글 공간 검색 다 되게 하도록 할 거고요. 태그 편집에다가는 내가 뭐 검색어로 쓸 것들 그런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뭐 얘는 뭐 검색어로 쓸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행 시간이 현재 예약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발행하는 거고 예약 발행의 경우는 내가 지정한 시간에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행 시간 현재로 놓고 발행까지 누르면 발행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1페이지에는 스마트 에디터 3.1 버전에 대해서 3.0 버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 되셨는 분은 51페이지를 잠깐 보고 계세요. 스마트 에디터 지금 모양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칠 거라서 여기까지 일단 다 발행했는지 먼저 볼게요. 그러면 다시 제가 글쓰기 들어가서 이번엔 글 쓴다기보다 에디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제일 위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51페이지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누르는 거고요. 요 SNS 사진의 경우는 네이버 박스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려고 한다면 인스타가 연결돼 있어야 할 테니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 버튼은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블로그에는 동영상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10개까지 가능하고 1GB 그리고 15분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티커. 스티커는 그냥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조금 더 재미있게 꾸밀 때 이런 스티커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용구. 인용구는 우리 강조를 한다든지 항목을 구분 지을 때 인용구를 쓰게 됩니다. 구분선도 구분 지을 때 쓰는 부분이긴 한데 각 요소 사이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장소. 자, 이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링크의 경우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해서 넣을 때. 그 다음에 파일은 내가 이제 파일을 너무 큰 용량은 안 되고 조그만한 용량의 문서 파일 같은 것들을 보낼 때 파일을 쓰고요. 글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글자를 쓸 만한 것들 있죠. 사진이나 책, 영화, TV와 같이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글쓰기라는 걸 글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요건 삽입된 작품의 목록을 보여줄 때 들어가고요. 템플릿. 이거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각종 유형을 활용해서 글을 쓸 때 활용이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도 다양한 글꼴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자,